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2차 전지 업종의 주가가 바닥을 찍었다는 판단으로 관련 ETF에 석 달 만에 4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습니다. 리튬, 니켈 등 2차 전지에 쓰이는 주요 광물의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하기 시작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작년 12월 말 기준 0.47%로 전분기 말보다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부실채권 비율은 작년 9월 이후 매분기 늘고 있으며 부실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돼 떼일 위험이 있는 대출금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뉴질랜드의 작년 4분기 GDP가 0.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먼저 금리 인상에 들어갔던 뉴질랜드는 이번 분기 역성장으로 기술적 침체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채팅 가능하시고요. 24시간 열어두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니까요. 방송 중에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이렇게 1분기 자료집도 나눠드리고 있고요. 매일 오전 8시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8시 초록밴드 통해서 공개 방송을 들어보시면서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도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드디어 FOMC가 끝나고 많은 증시들, 글로벌 증시들이 전부 다 일제히 열심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아주 너무나 상승하다 못해 끌어오르는 과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기뻐하지는 마시고요. 그래도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13시 투자스쿨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무료 방송에서 저희에게 전략을 매일매일 찾아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간밤 FOMC에서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미국 3대 지수도 우리나라 증시도 강하게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가 실시간으로 2%대 상승을 넘겼는데요. 실시간 시황부터 국내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죠. 자, 2600에서 2700 사이를 움직였다. 자, 요 사이 상상 움직였던 우리의 증시 지금 여기서 튀어 올랐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갭 상승 그것도 굉장히 강하게 지금 튀어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조금 많이 자, 조금 더 키워볼까요? 네. 상당히 지금 보시면은 이게 생각보다 많이 튀어올랐어요. 갭 상승을 많이 했고 과열했고 거기다가 여기에 있는 이 박스권을 튀어올랐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오늘의 과열에 이어서 내일에는 급락이 나올 가능성까지는 나올 정도로 즉 여기에서 약간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어디까지 떨어진다? 지금 여기서 왔을 때 이 자리에서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다시 또 한 번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2800선까지 공격해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교두보를 현재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서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금리 인하의 그 기대감을 맞추어 가지고서 2800선까지 한 번 더 공격을 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900선을 넘어섰죠. 그리고 904선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데 역시 똑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면은 여기가 요 자리죠. 자, 요 자리인데 조금 더 키워볼까요, 혹시?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크게 된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 이제 이평선 정배열에다 올라간다. 즉, 코스닥의 특징이 뭐냐? 금리가 인하됐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집중이 되어 있다. 한마디로 연구개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신약이나 아니면 신제품 아니면은 또 다른 IT에 관련돼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는 것들, 즉 나스닥하고 거의 비슷한 특징을 이제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코스닥 종목들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많이 튀어오른 것을 보았을 때 오늘의 장은 생각보다 많이 좀 이번에 코스닥보다는 지금은 코스피가 많이 과열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못 갔던 2차 전지 소부장, 그다음에 반도체 HBM 관련된 것들 역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에코프로 어떻게 됐나 한번 보죠. 아침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에서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기어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조금 더 줄여볼까요? 조금 더 줄여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횡보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셨던 거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이제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든가 리튬 포화스 같은 뭐 그런 종목들도 이제 또 올라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일단 대장주인 에코프로, 그 다음 에코프로 BM이 여기서 어느 정도는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 즉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자리로 왔다. 자, 어지간한 이제 부분은 이렇게까지 뭐 급하게까지 못 가더라도 사실 약간 이렇게 완만하게라도 해서 이제는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을 잡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또 봐야 되는 것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다른 거 삼성전자는 어떠냐? 지금 현재 삼성전자 여기에서 꼭대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래 꼬리 길게 줬다가 당겨 올렸습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현재 여기서 보면은 움직이고 있죠.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막 움직이고 있죠.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은 어때요? 자, 여기에서 지금 물량 뺏기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여기에서 물량 뺏기면 큰일 나요. 자, 땅을 치고 후회한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많은 자금이 다시금 들어오고 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자, SK 하이닉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있을 텐데 하이닉스가. 자, 하이닉스 여기 있군요. 자, 하이닉스 역시도 마찬가지. 얘도 장난이 아니게 많이 올라갔죠.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는 걸 봤을 때, 자, 지금 현재 그 메모리 관련해 가지고 특히 HBM 메모리 관련해서 이 2대 대장주에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몰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요거 보면 되죠. 지금 현재 봤을 때 거의 1조 2천억 원 가까운, 자, 요거 조금 표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이 1조 2천억 원 가까운 자금을 지금 현재 모으고 있고요. 기관도 역시 이렇게 모으고 있죠. 개인들만 이만큼 지금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잘못하면은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파시면 안 되니까 개인들께서는 조금 주의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의 이 시장 상승을 마냥 즐기기만 하면 정말 좋겠지만요. 오르는 건 그만큼 또 우리가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 넘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2680선의 지지선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어떤 종목과 섹터들 보면 좋을지 관련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알려주기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어떤 질문이든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질문 받고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채팅창 통해서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초록밴드 통해서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 굉장히 이슈가 또 많은데요. 오늘 장에서 살펴봐야 될 3가지 이슈들 헤드라인 통해서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들 짚어주실까요? 자, 그럼 오늘부터 지금 나올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하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뉴스고요. 전기차의 자체 개발 배터리 탑재. 자, 하반기가 2차 전지에 좋을 수 있는 이유 하나. 두 번째, 인텔의 보조금. 미국은
네, 우리나라에 삼성보다도 더 많이 준다. 그 다음 세 번째, 삼성전자의 비밀병기 마하원. 요거에 대한 얘기까지.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IT 관련 이야기들 좀 더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요 2차 전지입니다. 자, 전기차의 자체 개발 배터리 탑재. 이미 옛날부터 이 완성차 업체들은 자체 개발 배터리를 넣기 위해 가지고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왜? 외주를 줬더니 너무 비싸거든요. 비싸도 너무 비싸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일론 머스크는 뭐라 그랬느냐? 내가 4680을 만든 것은 바로 가격을 깎기 위해서였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더욱더 수익에 많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전기차에 자체 개발 배터리를 탑재하는 것은 모든 완성차들의 로망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리튬이온, 우리의 K 배터리 3사, 배터리 3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서 버텼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제 4680 가지고 얘기했는데, 자, 46파이 배터리가 돼버렸죠. 여기에 46파이 배터리가 되어버린 거죠. 46파이 배터리로 되어버렸다. 그렇게 지금 현재 변해가지고 오히려 일론 머스크는 이 배터리 회사들만 좋은 일을 해줘버린 그런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요걸 일단 지우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앞으로도 물론 단순히 이런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그 다음에 포드, 그 다음에 GM, 제너럴 모터스,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텔란티스 뭐 이런 애들 쭉쭉쭉 있죠. 이런 그 다음에 또 리비안, 리비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쭉 있어요. 그 다음 뭐 이런 그룹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 가지고서는 자체 개발 배터리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스스로 하기에는 여전히 이 벽은 높다. 왜? 시설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건 좋지만은 뭐냐?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용화가 어렵거든요. 상용화가 어렵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다시금 합력을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지금 어떤 게 움직이느냐? 2차 전지 소부장. 2차 전지에는 소부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각 회사별로 해가지고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찾아야 될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초록밴드로 오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초록밴드로 와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자, 이 미국이 인텔의 보조금 85억, 대출은 110억 달러를 지원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기껏해봤자 60억 해준다 그러더니 60억 달러 해준다 그러더니 얘는 더블로 해줍니다. 거기다가 여기 보조금 85억 달러, 그건 요것만 해도 벌써 30% 업이죠. 30% 업 해주고, 거기다가 대출은 아예 보조금의 2배를 주네. 아예 대놓고 이제 미국은 우리 이제 인텔 밀어줘야 되겠다. 자, 그럼 얘 말고 또 뜰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자, 당연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뜨겠죠. 자,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쓰느냐, 이게 다 미국 주식할 때 쓰는 그 종목 코드 티커입니다. 티커를 여기다 적어 드리는 거예요, 전부. 자, 그래서 이제는 뭐냐? 이제는 더 이상 타이완, 대만계 중국인들이 움직이는 것들. 자, 보자. 뭐가 있을까요? AMD, 우리 리사 수 언니 계시죠? 그 다음에 우리 엔비디아, 자, 우리 황 사장님. 네, 까만 잠바 황 사장님 맨날 하시죠. 그 다음에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팅. 여기도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요거랑 다르게 비트코인 관련 종목,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자, 요까지 해가지고서는 이 다 타이완이야, 타이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미국 입장에서는 얘가 또 중국이랑 같이 연결이 될 것 같네. 여기에 대한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요거 믿기 어렵다. 그러니까 얘네보다는 오히려 K가 낫다. 삼성, SK 하이닉스. 자, 이런 게 낫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 요 밑에 있는 다른 소부장, 특히 설계 관련 종목. 이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얘네들의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생각해 봤을 때 딱 하나죠. 너희들 소부장도 미국 와라. 소부장 니네도 미국 와라. 니네도 미국 와라. 내가 돈 줄게. 이러고서는 이제 또 꼬십니다. 분명히 올해 안에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럼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혹은 다른 그 대형 업체들,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도 역시 마찬가지. 2차 전지도 역시 관련되어 있는 소부장 종목들이 미국 투자를 해야만 되는 상황, 이미 와 있는 것들도 있고 이제는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앞으로 벌어질 수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궁금하다. 초록밴드로 오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자,
삼성전자 비밀 금연기 마하원 공개. 이게 아주 재미있는 일인데, 자, 삼성전자 주총에서 나왔죠. 마하원. 자, 전체의 8분의 1의 전력 소모 플러스 동일한, 자, 그동안에 H100이랑 비슷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 성능이 나오는, 자, AI Accelerator, 가속기라 그러죠. Accelerator.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서 한마디로 국내형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당연히 설계라든가 소부장 이런 것도 되겠지만은 또 다른 것들이 뭐가 들어갔냐? 아주 생뚱맞은 섹터가 또 하나 나옵니다. 자, 그것도 역시 제가 초록밴드에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헤드라인 3가지에 대한 브리핑도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어제와 오늘 가장 뜨거운 시장의 게임 체인저는 삼성전자가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많은 분들께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만 전자를 외쳤었는데 다시금 이제 8만, 9만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어떤 전략을 한번 매매 전략 세워볼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정말 장투할 수 있는 종목은 몇 가지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기준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글로벌 시장에서 과연 점유율을 수익권 내에서 즉 최소한 3위 안, 저는 그래도 2위 안에서 모든 것을 들고 있는 업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것이 될 수 있는 업체들만이 장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라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그 기반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앞으로 역량을 가지고서 이제 그동안의 조정기를 거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에 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시간이 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간다 그래가지고서는 그동안 손실 본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항상 여유를 가지고 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계좌 2개 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급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총에서 마하원 등 이 신사업에 대한 포부들도 많이 공개를 했고 엔비디아의 이 독주를 막겠다라는 포부까지 밝힌 만큼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유롭게 투자하고 싶은데 쉽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 시장은 이렇게 좋은데 내 계좌는 파란불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김성규 전문가님과 대응 전략 다시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만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릴 예정이고요. 저희는 다음 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기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섹터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저희가 미국 주식까지도 섹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미국 섹터 한번 배워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미국 섹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미국 철도. 자, 생뚱맞죠? 우리나라는 한국 철도 코레일이 있는데 뭘 미국에서는 철도가 이렇게 따로 주식까지 나올까?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미국 철도는 민간에서 다 뚫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엠트랙도 있지만 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선 그렇게 크게 많이 움직이진 않고 정말로 움직이는 거는 바로 민간 철도, 보통 일본은 사철 그러죠. 사설 철도라 그러는데 자, 미국의 이 민간 철도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국은 국철과 사철이 혼자에 있다. 자, 민간 철도인데 이거 일본 말이에요. 사철이라는 거는 자 사설 철도란데 그래서 이거 바꾸면은 자 민간 철도 요게 합쳐져 있습니다. 엠트랙이 이제 미국 거죠. 엠트랙은 제가 타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타봤습니다. 왜? 하도 길어가지고 그거 보고 질려가지고 저거 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싶은 그런 참 가슴 아픈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국철에서는 사실은 좀 타기가 좀 애매하고 자, 민간철도 이건 또 뭐가 있느냐? 얘네는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요. 대부분이 화물 운송이에요. 화물. 여객은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냐? 차 끌고 다니든지 그게 아니면은 비행기 타고 다니든지 하지. 기차 타고서 어디를 다닌다라는 거를 미국 사람들은 생각 거의 안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민간철도다. 그러면은 화물 운송이 95%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음 두 번째. 미국 국토를 전체적으로 연결한 대업적을 이룬 sektor. 자, 유니언 퍼시픽을 비롯해 가지고선 자, 유니언 퍼시픽, 자, UNP.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노포크 서던, 그다음에 CSX. 현재 그 미국의 민수 철도 중에 3대장은 얘네들 셋이에요. 그리고 BNSF라는 게 있는데 BNSF는 없습니다. BNSF는 안 나와. 자, BNSF. 자, Burlington Northern and Santa Fe
세나페이 라인 줄여서 BNSF라 그러는데 얘는 왜 없냐? 이거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묵었거든. 이거 버크셔에서 먹었습니다. 버크셔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BNSF는 비상장이고 버크셔의 일부 자회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얘 버핏 할아버지가 이걸 왜 먹었냐? 이게 알짜거든. 이게 아주 알짜예요, 알짜. 제대로 돈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미국 국토를 연결한 대업직을 이루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옛날에는 운하만 따라갔어요. 자, 미국이 이렇게 있었어. 미국이 이렇게 있고, 자, 이쪽에 플로리다 있고 이렇게 있죠.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해가지고서 이쪽에 동부에서 처음 정착해가지고서 이렇게 쭉쭉 퍼져나가다가 서부까지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카고까지 갑니다. 그리고 갔고 그리고 예전에는 어떻게 됐었느냐? 여기서 밑으로 해가지고 운하가 이렇게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이렇게 퍼져 있었죠. 이런 식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수운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수송을 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자, 철도를 뚫어가지고 서부까지 가자. 그래서 해가지고서는 여기에 로키 산맥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막을 지나가고 평원을 지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뚫었는데 이걸 했던 가장 큰 업체가 누구냐? 유니언 퍼시픽. 그 다음에 퍼시픽 그 UNP가 이 하기 전에 센트럴 퍼시픽이라든가 여러 회사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던 게 바로 그 유명한 유대인 밴더빌트가 이걸 다 해먹죠. 자, 그런데 얘가 언제 망했냐? 락펠러 때문에 망했어요. 자, 석유회사. 락펠러가 이거 저기 철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좀 골치 아프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래서 그때 철도가 좀 한번 쇠락했던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갔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으로 세 번째 무지막지한 수송량. 자, 좀 이따 나옵니다. 무지막지한 수송량으로 산업과 물류를 책임을 진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수로로 수운만 했던 그동안의 물류가 이제는 이 철도를 뚫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차량 100대, 120대, 150대 막 이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끌고 가죠. 그래서 무지막지한 수송량으로 산업과 물류를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중요하냐? 아주 기관차에 아주 환장했죠. 얘네도 회사들. 자, 이 회사들이 특히 UNP, 유니언 퍼시픽 어땠느냐? 자, 기관차를 한 번에 2대도 아니고 3대도 아니고 4대씩 달라 넣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일 트레인, 그럽니다. 마일 트레인. 자, 한 대에 한 15m, 16m짜리 그 정도 되는 이런 그 객차, 그 화물차를 100대를 달아 넣어요. 그러면 얼마냐? 1마일, 1.6km 되죠. 1.6km, 1600m. 자, 근데 이렇게 가면 괜찮은데 얘네들이 한 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거 가지고 돈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여기서 이제 더 황당한 발상을 합니다. 몇 개? 자, 200대 달아보자. 300대 달아보자. 400대 달아보자. 자, 400대 하면 얼마냐? 6.4km. 6.4km, 4마일이죠. 그래서 마일 트레이너를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이게 한번 그래가지고서는 평원을 다니다가 만약에 기찻길 거기에서 걸렸다. 만약 우리가 기찻길 신호등에 걸렸다 그러면 30분에서 1시간을 걸리게 만드는 원흉이 바로 뭐냐? 이 마일 트레이너죠. 그러니까 기관차도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엄청나게 크고 힘센 애들 그것도 앞뒤로 달아놓고 그러다 안 되면은 가운데에다가 한 2~3대씩 이렇게 달아 넣어가지고서는 이 사이에 한 100대씩 이 화차들을 연결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미국 평원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자 어떻게 됐냐? 탄소 관련돼 있는 거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야 그럼 이거 뭐 디젤 못 쓰면은 전동하지 뭐. 이 엄청나게 큰 것들을 전동으로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셰일 오일 가스가 지금 나오고 나가지고 이거를 또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는 기름이 났을 때 파이프라인 하는 바람에 그때 락커펠러한테 뒤통수를 맞고 아주 벤터빌트가 고생을 했지만 지금은 셰일 오일 가스가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프라가 안 나왔어요. 인프라를 놨는데 또 엄청나게 로비에서 방해합니다. 로비로 방해. 로비로 방해. 한 번은 당하지만 2번은 안 당한다. 이러고서는 로비로 방해하고 그래서 제2의 철도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에 와 있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는 많다. 자 특히나 아주 재밌는 게 심심하면 넘어지는 차 있죠. CSX. 자, CSX 아주 그냥 탈선으로 유명한데 이거 그 옛날에 아주 그 펜실베니아에서 유명했던 사고 있었죠. CSX 쿼드러플 8. 자, 8888 차량 잘못해 가지고서는 그냥 까딱 하면은 동네 하나 날려먹을 뻔했던 그런 그
완전히 그 뭐냐 완전히 이게 그 제어가 안 되는 그런 기차 사고가 있었죠. 이거 유명한 영화 있습니다. 언스토퍼블이라고. 언스토퍼블이라고 거기에 그게 이거 실화예요. 그래가지고서는 8888 이 차 때문에 아주 그냥 펜실베니아의 동네 하나 아주 날아갈 뻔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여전히 많은 그래서 아직까지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못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 왜? 그래도 아직까지는 화물 운송이니까. 화물 운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객이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죠. 대부분이 화물 운송이라서 그렇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섹터 이슈 종목. 자, 여기에서 이 종목. 자, 보시면 최근 들어 가지고서는 이때 금융위기 때 한번 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뒤로부터는 그렇게 뭐 떨어지는 거 없이 이때 코로나 때 좀 빠지고 나가지고서 여기서 다시금 이렇게 해가지고 파동을 타는 전형적인 파동 이론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철도 섹터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오늘은 미국의 철도 섹터에 대한 자세한 강의와 함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주식 한 종목,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 미국 철도 관련된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가격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요,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2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테마들을 점쳐보고 히든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김성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 10 종목들부터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 10, 10위부터 6위 종목들입니다. 1월 26일 공략했던 JI테크 22% 수익률로 10위권에 들어와 있고요. 바이넥스 3월 11일 공략 이후로 10일 만에 24%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어제 공략했던 A프로젠이 하루 만에 24% 수익률로 빠르게 올라왔고요. 2월 15일 공략했던 벤처 투자 관련된 기업입니다. DSC 인베스트먼트가 30%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위에는 미국 주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KLAC 저희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공략을 했고요. 32%대 수익률로 6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5위부터 11위까지 보겠습니다. 5위 종목으로는 2월 13일 공략했던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YIK가 40%대 수익률로 5위를 기록을 했고요. RS 오토메이션이 3거래일 연속으로 25%와 17%, 오늘도 장중에 10%까지 오르면서 50% 넘는 수익률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 공략했던 덕산테크피아 저희가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으로 공략을 했고요. 상한가까지 포착을 하면서 64% 수익률 기록을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80% 가까운 수익률 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GST가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1월 9일 공략했던 엔캠은 전해질 관련된 종목으로 8만 원대 매수가를 들여서 저희가 38만 원까지 수익 실현을 하면서 307%로 누적 수익률 307% 수익 실현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1위부터 10위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매일 한 종목씩 드렸던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이 20%를 넘겼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평균이 아니라 전체 종목들의 수익률이 20%를 넘겼고 누적 수익률만 하더라도 3개월이 채 안 돼서 저희가 1000%를 달성했거든요. 매일 한 가지 종목들을 통해서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세 테마를 매일같이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들 눈여겨보면 좋을지 오늘의 강세 테마부터 짚어볼까요? 자, 오늘의 강세 테마 한번 보도록 하죠. 테마장 보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어요. 강하게 올라갔는데 자, 반도체 2차전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반도체 2차전지 전부 다 거의 전부 종목이 올라가다시피 했고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자 여기 보면 뭐냐? 원전, 태양광, 풍력, 수소까지 전부 다 쫙쫙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종목들, 로봇이 또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자 AI로 인해 가지고서 로봇이 지금 계속해서 강세 보이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 제약바이오 지금 또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봐야 되는 거 앞으로는 이제는 정말로 테마를 잘 보고 그 다음에 산업적 분석, 그 다음에 또 기본적 분석에 충실한 가운데 우리가 기술적인 접근을 해야지만 최소 95% 가까운 적중률을 만들 수 있다. 이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종목으로 보면은 코롱생명과학, 그다음에 링크제네시스, 그다음 동진세미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제약바이오, 두 개는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자, 오늘 코롱생명과학, 자, 일본에서 골관절염이에요. 관절염 특허 취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자, 티슈지는 상한가, 티슈지는 상을 쳤습니다. 상한가. 그 다음에 얘는 급등을 했고, 그래서 최고점 28.15%까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롱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생각보다 견실한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상당히 속상해 하셨을 텐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갔죠.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갔다가 여기서 최근 3월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반등이 지금 들어왔다. 자, 2월 달에 급락이 나고 나가지고 이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자, 물량을 던지셨는데 이거를 던지지 말고 들고 계셨다면은 차라리 여기서 회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자, 땅을 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링크제네시스, 자, 엔비디아, 삼성, HBM 관련, 요거는 메모리 관련 종목으로 해서 걸렸죠. 자, AI의 자, 시스템으로 관련된 거 하고, 그 다음에 HBM 관련된 거 하고 두 개를 쪼개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HBM, 즉 메모리 관련주로 해서 급등한 건 링크제네시스. 자, 21.97%까지 장중에 올라갔고, 여기서 보면은 갭 상승했죠? 갭 상승을 했고, 최근 들어가지고서 2월, 3월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큰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온 걸 봤을 때 지금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특히나 AI 모멘텀까지 지금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HBM까지 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세 번째. 자, 동진세미캠 역시도 여기도 삼성반도체, 그중에서도 역시도 여기는 HBM 관련입니다. HBM. 자, 그래서 HBM 관련 소식에 역시 급등을 해서 최고점을 얼마나 잡았냐? 13.97%. 얘는 그래도 생각보다 꽤 적게 올라갔다 싶지만은 그래도 등치가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올라갔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특히나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고, 그 이전에도 사실은 아주 건실하게 이렇게 바닥에 깔아주는 거래량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앞으로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들 짚어봤습니다. 관련 급등주들도 흐름 짚어주셨고요. 오늘 장에서 지금 당장에 봐야 될 강세 테마들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부터 2차 전지, 로봇, 제약바이오까지 다양한데 지금 당장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테마는 이거다라고 짚어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과열되어 있는 이 경기에서 대부분의 대부분의 물량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반도체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물량을 들고 계신 분들은 놓으시면 안 되고 새로 접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 진입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들어갈 것을 권해드리겠고, 그게 아니다 그랬을 때는 다시 로봇 쪽.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규로는 그렇게 두 개. 그 다음에 현재 물량을 들고 있다면 반도체는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를 이미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홀딩 전략을 신규 진입을 고려 중이신 분들은 로봇과 제약바이오 쪽으로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제 발빠르게 선점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하루에 한 종목 드리고 있는 히든 종목 오늘 바로 하루 만에 25%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좀 리뷰할 종목들이 많아가지고요. 빠르게 살펴볼게요. A프로젠이 하루 만에 25% 가까운 수익률 만들었거든요. 리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에이프로젠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그 제약바이오 종목이었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최근 들어가지고서는 생각보다 이게 올라갈까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강하게 올라가서 25% 가까이 올라갔다 지금은 20%, 20.37%까지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가 어떻게 됐는가? 차트 보면서 얘기를 해야겠죠. 차트. 자, 여기서 봤을 때 전형적인 뭐다? 자, 오소독스. 자, 정배열, 이평선 정배열로 들어가는 전형적인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서 봤을 때 이 적이 나온 상태라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해서 진입을 얘기했고, 진입하고 나자마자 하루 만에 이만큼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RS 오토메이션 최근 들어가지고 강하게 들어왔죠. 처음에 사셨을 때 조금 지지부진해서 힘들어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관련주로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에도 역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종목인데, 오늘은 4.28% 올랐지만은 3일 전부터 해가지고서 급등에 급등을 거듭해서 현재는 50%가 넘는 이런 그 상당히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됐었느냐?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옆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갔었기 때문에 이거를 홀딩을 오래 하고 있어가지고서는 상당히 불만이신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 재료가 살아있다면 절대 이 종목은 배신하지 않는다. 두 번째, 거래량이 살아있다면 배신하지 않는다. 이 두 개를 기억한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3연속으로 해가지고서는 3적이 나왔죠.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꼬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번에 FOMC까지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한 모멘텀을 더 받아 부스트업을 할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략했던 히든 종목들 중에 최근 기세가 좋은 두 종목 짚어봤습니다. 1분기에 저희가 누적 수익률만 하더라도 1000%를 달성했는데요. 2분기엔 나도 1000% 수익률 한번 기록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저희가 매일같이 히든 종목 공개를 해드리고 또 한 종목씩 수익률 내실 수 있도록 전략도 자세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이 굉장히 궁금해질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부터 주실까요? 자, 오늘의 히든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자, 여러분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시장은 이상하게 급한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저는 좀 느긋하게 가려고 그랬는데 급등으로 해서 20%씩 당겨 올리는 걸 보면 저도 좀 이거를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자 오늘 별이 4개. 자, 외국인의 재유입. 예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다시 지금 또 외국인이 살살살 들어오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인데 안약에 특화돼 있어서 저만의교를 많이 한다. 자, 눈에 넣는 안약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 자, 그다음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장 동력을 해가지고서 상당히 많은 신약 파이프라인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임상이 이미 2상까지 넘어가서 3상 들어가려는 굉장히 지금 좀 뜨는 한마디로 요즘 뜨죠. 3상 진행하려고 그러면 이제 사실상 굉장히 많이 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차트 지금 보면은 요거 주봉 차트입니다. 자, 주봉 차트 보면은 2018년도에 엄청나게 떴었죠. 요때 한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쭉 빠졌다가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이제는 옆으로 조금 기었었습니다. 자, 보시면 대략 한 4년, 5년 정도를 여기에서 행보 정도 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이렇게 들어오죠. 자, 여기에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들어온 이 많은 거래량들 그리고 밑에 깔아주는 밑밥으로 깔아주던 이 거래 이것들로 봤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자,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지금 앞으로 이제 5월까지 있을 제약바이오의 모멘텀으로 봤을 때 상당히 관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앞서 리뷰로 만나봤던 두 종목들처럼 오늘의 히든 종목 역시나 추세와 거래량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또 제약바이오 쪽에서 지금 당장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정확한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가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바로 링크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도 2시간가량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시장 상황인데 오늘 장 마무리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고 또 미국 증시와 중국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지 자세한 해외 시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부터 짚어주실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미국 증시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미국 증시, 중국하고 미국 둘을 보면은 자, 투심이 개선됐어요, 어제.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관련돼 있는 그런 우려가 종식이 되었다. 거기다가 오늘 FOMC까지 터지면서 잘 터졌죠. 그래 덕분에 지금 전체적인 중국 증시 자체는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미국은 현재 FOMC 점도표가 그야말로 살려줬다. FOMC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점도표가 결국은 살려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 중국 증시 샹하이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이 지지대를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마 오늘은 넘어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항을 이제 넘어갔을 겁니다. 자, 전전도 역시
저항대를 넘어갔을 것이다. 현재 이렇게 나와 있고 홍콩 H지수 2% 이상 올라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여기 요 자리에서 아마 요 박스권을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대만의 각원지수 자치엔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FOMC가 되게 좋아졌는데 FOMC가 좋은데 왜 타이완은 이럴까? 자,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자, 아침에 나왔던 뉴스를 잠깐 들으셨던 분들이라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무료 전략, 무료 방송 들어오셔야 여기에 대해서 전략을 짤 수가 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자, 미국입니다. 미국 다우존스. 자, 신고가 경신. 자, 이적이 나왔고 신고가가 나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됐냐? 14,000대를 돌파할 수, 자, 이제 4만대까지 이제 다우존스는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 나스닥 지금 현재 거의 전 고점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적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어가서 16,500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한 번 더 생겼고 다음 세 번째 S&P 500 지금 5,200이 늘 제가 마지노선이라 그랬어요. 5,200 S&P 500 마지노선을 돌파해서 5,22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2,730포인트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줄 수가 있는 게 코스피가 그 정도 가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다음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여기서 다시 또 반등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AI 칩. 자, 메모리 말고 비메모리 시스템은 당연히 이제 미국이 앞서가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도와줘야 되는 옆에 있는 부속품인 메모리가 안 도와줘요. 메모리가 안 도와주네. 그러니까 예전에 90년대 당시에 인텔이 우리 10나노만 개발했으면 그 뒤로는 우리는 할 필요가 없겠어 그러고서는 너희들이 해라 그러고서는 갖다 버렸던 메모리 기술을 다시 찾아러 가야 되는 그것도 30년이 넘게 지금 기술이 후퇴해 있는 상황에서 이 메모리를 다시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된 것이 지금 미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그래서 오늘 미국장의 전략 포인트 지금 보셨을 때 자, 오늘 또 이제 목요일이니까 또 다른 게 나오죠. 실적, 실업 관련된 게 나오죠. 자, 여기서 보면은 오늘 인티리어 머신스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액센추어 우리가 옛날에 아더 앤더슨이라고 불렀던 업체 지금 액센추어가 오늘 실적 발표. 네, 그다음에 장 끝나고 나이키가 룰루레몬이 페덱스가 장 끝나고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자 AR 자 이것도 나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큰 회사들이 장이 끝나고 지금 나와요. 장이 끝나고 장 전에 나오는 거는 그나마 먹고 쓰는데 쓰는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든 레스토랑 요거 이제 요거는 레스토랑 체인점입니다. 요거 그다음에 팩트셋 요거도 이제 S&P 500에 있는 팩트셋 요것도 지금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여기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크게 나온 건 없어요. 자,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 현재 월스트리트뱃에서 보면은 현재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오늘 자, 목요일이죠. 그래서 역시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자, 액센추어, 다든 그다음에 여기 팩트셋까지 해 가지고서 요 세 가지가 자, 미국에서는 가장 큰 장전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나이키, 페덱스, 룰루레몬, AAR 그다음에 이제 워딩턴 스틸 이렇게 나온 것들을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이제 여기 미국 애들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원래는 실업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까지 해가지고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것을 잘 넘어온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가 랠리를 달려온 만큼 그 어려운 언덕들을 넘어왔습니다. 오늘 당장에 FOMC 회의를 지나왔고 실업급여 관련된 종목 지표들도 살펴볼 테니까요. 간밤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오전 8시 브리핑까지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후장 대응 전략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어떤 마감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요거 국내 증시 마저 보고 얘기하도록 하죠. 2,753포인트. 굉장히 과열됐습니다. 코스피 63포인트 이상 올라갔죠. 2.37포인트. 그다음 코스닥 12.09포인트 올라가서 1.36% 올라간 상태. 자, 코스닥이 900 그 선을 넘어갔고 코스피는 지금 2,700을 아예 넘어가서 점프를 해가지고서는 갭을 띄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떴을 경우 오히려 내일은 약간은 그 피로감 때문에 하락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여전히 중요한 것은 로봇하고 제약바이오 이 두 가지. 그래도 역시 고른다 그러면 저는 제약바이오를 고르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아직까지는 좀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재료가 소멸이 되어 있는 뭐 메모리라든가 아니면 로봇 같은 경우는 조금은 쉬어갔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국내 증시는 지금 FOMC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금리 인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갈 수 있었는데, 그동안에 갔던 종목들 특히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잘 갔다 그러면은 이제는 지금부터는 자 로봇하고 제약바이오 타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도 간다 그러면 어떤 것이 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이제는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을 봐야 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급들을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 보시면은요, 자 개인이 2조 원 이상 팔았습니다. 2조 1,269억 원을 지금 팔았고 360억이네요 이제. 그런데 지금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1억 3,258억 1조 3,258억 원을 샀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8,090억 원을 샀어요. 자, 굉장히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혹은 이런 다른 SK하이닉스 다른 종목들 이쪽 코스피 쪽에 대형주에 집중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시총 상위 간단하게 보죠. 자, 삼성전자 2.86%, SK하이닉스 8.56%. 자, HBM 관련 종목은 다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LG에너지솔루션 1.35%,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0.35%.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자,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이렇게 이쪽이 강하게 올라간 반면 이제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덜 올라갔죠. 그러니까 내일은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코스닥 수급도 역시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자, 개인은 2,609억 원 매도, 그다음에 기관은 379억 원 매수, 외국인 2,394억 원 매수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부분의 자금들은 코스피의 대형 종목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럼 시총 상위권을 한번 보죠. 자, 여기 에코프로 BM 4.15%, 에코프로 0.99%. 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양극재를 하고 있는 에코프로 BM이 훨씬 더 올라가고 있다. 2차 전지. 자, 그다음에 HLB 9%가 넘어갔죠. 지금 제약바이오는 코스닥 쪽에 오히려 더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알테오제는 그동안 올라갔다가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1.79%.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중요한 것들, 지금까지 봤던 거, 저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직까지 그래도 들고 있는 것들을 가시면 홀딩을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제약바이오든 뭐가 됐든, 자, 이제 반도체든 2차 전지든 들고 가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부터의 흐름은 이제 시류가 바뀌어가는 상황에 와 있다. 즉 3월 말에서부터 5월 초까지의 그 기간에는 서서히 이제 이 자금들은 다른 쪽으로 옮겨갈 것인데, 그 자금은 이제 앞으로 제약바이오로 더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지금까지 해서 누적 수익 1000%, 그 다음에 평균 수익 20.4% 이상을 각 종목별로 뽑아드린 이 기법, 미국과 국내 증시 할 것 없이 다 가실 수 있는 기법, 여러분들에게 95% 이상의 적중률을 줄 수 있는 이 기법, 이제 검증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조금씩 얘기를 할 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록 밴드로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하면 초록 밴드! 지금의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 들어오고 있는 수급들 자체가 금방 또 제약바이오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어제 제시를 해드렸던 히든 종목이었죠. 에이프로젠이 하루 만에 25% 급등을 만들었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도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히든 종목,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초록밴드 통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화면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노란색 영어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초록밴드로 연결이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가격 전략도 확인을 해보시고, 매일 오전 8시에 함께하고 있는 공개방송까지도 함께 하시면서 오늘장 대응 전략, 그리고 어떤 이슈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손쉽게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또 테마 리포트도 증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김성규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다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물어보기 시간에서는 미국의 철도 관련 섹터 짚어봤고요. 오늘 장에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와 로봇, 제약바이오 쪽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로봇과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더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안약 관련된 종목이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세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